다음은 노후자산관리 기초상식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자산관리는 세금과의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연봉에서 원천 징수한 실수령액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세금에 관해 몰라도 되었지요. 하지만 퇴직 후에는 세금을 스스로 챙겨서 납부해야 합니다. 즉, 세후소득의 세계에서 세전소득의 세계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빠듯한 노후 자금에서 각종 세금을 떼고 종합과세와 건보료를 납부하면 생활비는 더욱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은퇴 전에 반드시 세금에 대해서 배워두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8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종합과세에 관련된 세금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6종류입니다. 줄여서 이, 배, 사, 근, 연, 기라고 합니다. 이 6종류 세금은 노후 자산에 항상 붙어 다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나머지 퇴직 소득과 양도 소득은 일생에 한두 번 정도 분류 과세로 부과되므로 필요할 때 알아보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종합과세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과세란 매년 6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 보이는 세금이지만 몇 가지 꿀팁을 활용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70대까지는 어쩔 수 없이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으로 생활하는 80대부터는 절세계좌, 즉 연금저축, IRP, ISA를 활용하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절세계좌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니지만 세금보다 무서운 폭탄입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매월 20에서 50만 원씩 연간 300에서 60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녀석이지요. 먼저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부부 연소득 2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재취업으로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근거는 재산, 자동차, 그리고 소득입니다. 재산과 자동차는 고정되어 있지만 소득은 변동되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감출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종합과세는 사회활동으로 근로, 사업,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70대까지 주로 해당되며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평생 소득에 따라 매월 10에서 50만 원씩 납부해야 합니다. 매우 많은 지출이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지만
소득이 많으면 탈락하고 재취업 또는 창업할 경우 직장 가입자로 비교적 적은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70대부터는 대부분 지역 가입자가 되고 월 20에서 30만 원 정도 평생 납부해야 합니다. 꿀팁을 알려드리면 퇴직 후 3년간은 임의 계속 가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건보료와 퇴직 후 처음 받은 건보료 중에서 적은 금액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으로는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들이 스스로 개인연금을 마련하여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연금저축과 IRP라는 연금 계좌와 ISA라는 목돈 마련용 계좌에 많은 세제 혜택을 주면서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있지요.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적립한 연금 계좌는 쉽게 인출하지 못하도록 여러 세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여 노후연금으로 천천히 인출하도록 유도합니다. 절세 계좌는 다른 금융상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혜택을 갖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과세 이연, 저율과세, 분리과세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상 직접 현금을 줄 수 없으니 나중에 받을 세금을 안 받거나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혜택이 있다 보니 부자들이 탈세 목적으로 악용할까 봐 입금 한도를 막아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연금 계좌와 ISA를 잘 활용해서 노후 자산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금융 자산은 세금 보호 지역인 절세 계좌로 옮겨 두시길 권합니다. 절세 계좌에 입금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매년 1,800만 원씩 입금합니다. 입금 한도가 없으므로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SA 계좌도 매년 2천만 원씩 입금합니다. 계좌의 최대 한도가 1억 원 이내이므로 3년에서 5년마다 만기 해지하고 다시 계좌를 개설해서 운용을 반복하면 됩니다. ISA 계좌를 만기 해지할 경우 적립된 원금과 수익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과세 이연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계좌의 연간 입금 한도 1,800만 원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최대 3,800만 원씩 부부 합산하면 매년 7,600만 원씩 절세 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최근 ISA 계좌의 입금 한도를 4천만 원까지, 최대 한도는 2억 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부부 합산하면 매년 1억 1,600만 원까지 옮길 수 있을 겁니다. 절세 계좌에 납입한 돈은 스스로 투자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예금, 채권, 주식, 펀드, 리츠,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중로는 미국 주식 추종 ETF에 장기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을 대표하는 ETF는 S&P 500, SCHD, 나스닥 등이 있습니다. 상품의 다양성이나 편리성 측면에서
보험사나 은행은 이용하지 말고 증권사를 이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미래에셋, 한국투자, NH투자, 삼성 등 국내 증권사 어플에서 절세 계좌를 개설하면 국내 자산운용사의 상품들을 대부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별로 유사한 ETF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운용 규모와 배당률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 가지씩 추천해 드렸습니다. 아직 투자 지식이 부족하면 일단 S&P 500 ETF를 매수하시고 장기 투자로 복리를 누리십시오. 지난 100년간 연평균 1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므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전문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천천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향후 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에도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계획 세우실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는 네 가지 성격의 돈이 담겨 있습니다. 1번,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세액공제와 상관없이 자산 증액을 위해 추가 납입하여 세금에서 자유로운 돈입니다. 2번, 퇴직금 원금은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인출할 때까지 미뤄둔 돈입니다.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를 깎아줍니다. 3번, 세액공제 받은 원금은 퇴직할 때까지 매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며 사적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4번, 운용 수익은 위에서 모든 원금을 운용하면서 얻은 가치 상승액과 배당액입니다. 사적 연금 수령 한도에도 적용됩니다. 이 돈들은 꼬리표가 달려 있어서 각각 세금 기준이 다릅니다. 연금 계좌에 담긴 돈은 세금에서 자유로운 돈과 세금에서 자유롭지 못한 돈으로 구분됩니다. 세금에서 자유롭지 못한 돈을 세금에서 자유로운 돈으로 바꿔놓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출 순서는 시간의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을 수령할 때 퇴직금 전용 연금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후 2번 퇴직금 원금을 수령합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수령 기준을 지켜야 하므로 다른 돈과 섞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5세 이후 퇴직금을 수령하면 사용 목적이 없더라도 즉시 매년 최소 금액 1만 원씩을 인출하여 퇴직금 수령 한도를 늘려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10년이 지나면 전액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연금 계좌를 인출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장 생활하는 동안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을 증명하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지금까지 세액 공제를 받은 원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를 2개 이상 준비해서 1번 세액 공제 받지 않은 원금을 담을 계좌를 구분하고 3, 4번 세액 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을 담을 계좌를 구분해서 전체 연금 계좌의 금액을 배분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증권사를 방문하여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를 제출하고 3, 4번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담은 계좌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서 즉시 사적 연금 수령 한도 매년 1,500만 원씩 인출합니다. 이 인출금은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1번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계좌에 다시 납입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옮겨 놓으면 모두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한 돈이 됩니다. 알기 쉽게 그림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 자금을 연금 계좌 한 개에 모두 담아 놓으면 1번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2번 퇴직금 원금, 3번 세액공제 받은 원금, 4번 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되므로 2번과 3, 4번 인출 기간에는 퇴직금 수령 한도 또는 사적 연금 수령 한도의 제한을 받아서 많이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한도 이상 인출하면 세금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 계좌를 여러 개로 배분해 놓으면 인출할 계좌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자금 운용이 편리합니다. 즉, 인출이 제한된 돈을 인출이 자유로운 돈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2번 계좌와 3, 4번 계좌는 수령 한도가 제한된 돈이므로 인출이 자유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2번 퇴직금 원금 계좌는 퇴직금 수령 즉시 매년 1만 원씩 인출하면 10년 후부터 전액 자유인출이 가능해집니다. 3, 4번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계좌는 가입하고 5년 경과 및 55세 이후에 연 1,500만 원씩 인출해야 합니다. 인출금은 다시 1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계좌에 입금해서 자유 인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여기서 꿀팁을 알려드리면 1번과 3, 4번 연금 계좌는 총액을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인출을 개시한 계좌에서는 더 이상 입금할 수 없어서 죽은 계좌가 됩니다. 여러 계좌에 적당히 분산해 놓으면 필요할 때 한 계좌씩 인출하면서 다른 계좌들은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전에 미리 여러 계좌를 개설해 놓으시기 추천합니다. 연금 계좌는 개설하고 5년 후부터 인출할 수 있으므로 빨리 만드는 게 좋습니다. 계좌 개설은 핸드폰으로 가능하므로 증권사 두세 곳에 연금 계좌와 IRP 계좌를 개설해 놓으시길 추천합니다.